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나날이 깊어지고 있죠. 그거 제가 여러분들과 종목 상담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이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에는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은 상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과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많이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보합권이라고 하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다라고 부를 때 보합권이라고 보통은 부르게 되는데 0.2% 정도 코스피가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이렇게 밀리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와 오늘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많이 밀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미국도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밀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소형주가 좀 더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낙폭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나, 이거 지긋지긋한 이 하락이 언제 끝나나인 걸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하락의 모습이 어떨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지만 어쨌든 이번 하락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 그러니까 뭐 이 21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뭐 추가 하락이 나오든 여기서 횡보를 하든 여기서 자리를 잡든 뭔가 여기서 이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 일단 횡보를 하게 될지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뭔가 깊게 한 번 더 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뿐인 거지, 어쨌든 이 하락 한 번 더 빼든 빼지 않든 그냥 여기가 하락의 끄트머리일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네가 추천한 종목, 내가 추천한 종목, 내가 좋다고 해서 산 종목, 네가 좋다고 해서 산 종목, 그런 건 없어요. 사실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좋다고 했던 기업 뭐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 그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서 좋은 기업이 있을 거고요. 가격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안 좋은 기업도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판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디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또는 신규 매수를 할지, 그리고 내 종목이 만약에 그렇게 답이 없는 종목, 정말 가격도 떨어지고 가치도 떨어진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은 다른 종목으로 옮겨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올라와 있을 때 샀던 기업들이 지금은 뭔가 조금 시세가 다시 내기가 힘들어진 종목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피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즘 들어가지고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보면요, 뭐 2차 전지니 전기차니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조금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되게 공평해요. 안 좋을 때 올라온 기업들 있죠. 시장이 안 좋은데 올라온 기업들은 전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불로 켜져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저런 거는 시장 올라가기 시작하면 전부 다 빠져요. 뭐 싸그리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내려갔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역시나 제약 바이오가 요즘 바닥에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개별 호재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고, 그 외의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실적이 잘 나오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주가가 세게 가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역시나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가 강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 있고, 화장품 관련주가 실적이 떨어지곤 있으나 선방이 잘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저평가 구간으로 가격만 너무
싼 자리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시장이 이제 하락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종목은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해야 되고 신규 매수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뭐 그 외에도 사실 바닥을 기어 다녔다라고 한다면은 올라갈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바닥을 기어 다닌 기업들 중에서는 뭐 식음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게임 관련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폭락 또는 하락, 바닥을 완전히 이렇게 다지고 신저가로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잡을 종목은 사실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 시장이 하락만 끝나고 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익도 낼 수 있는 시장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은 매수의 기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저도 한 사람의 전문가지만은 저는 전문가 시장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왜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의 전략은 바뀌게 됩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반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기가 매수의 시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죠.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요. 제가 이번 유튜브 강의에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모두가 예상하는 하락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예요. 예상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뭔가 매도를 한다든지 내 물량을 팔아낸다든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생각은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도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그 말을 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결국 매도 물량이 나와야 세력들도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지금은 내려갈 거다고 생각하니까 매수세도 줄어들어 있고 그들이 팔지 않으니까 아무도 사지 않으니 결국은 지금은 주가가 계속해서 힘없이 빠지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하락이지만 그 하락이 현실로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매도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저는 하락이 끝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트가 아마 2100을 깨고 2000까지 내려가는 형태 또는 그 이하까지도 저는 조심스럽게 1800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깊게 빠지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아래쪽으로 구멍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공간으로 이 주가가 한번 쭉 밀려 내려갈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만에 하나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돌파가 돼야 돼요. 추세가 흐름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흐름이 위쪽으로 돌아서는 요 구간이 매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내려갔을 때 과하게 내려갔을 때가 아니고서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깊은 하락을 만들면서 과대 낙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느 쪽으로 되는지를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해야 되는 것은요. 뭔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 기업인가 괜찮은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사실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더 사버리면 되거든요. 더 사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팔 거 아니니까 나중을 생각하면 되는데 좀 문제가 생긴 기업이라든지 들고 가면은 나중에 없을 것 같은 기업은 지금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반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빨리 잘라내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려울 때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상담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전화로 먼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동국제강. 동국 제강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네. 12,100원에 10%요. 일단 이 철강과 이 뭐 제강 관련주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실적이 엄청 좋아진 건 맞거든요. 이 뭐 네네. 동국 제강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019년에 1,600억이었다가 지금 8,000억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거의 영업이익만 4, 5배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 네네. 회사가 주가도 사실은 이 5,000원대 있던 기업이 2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5배, 6배가 올라온 거예요, 거의.
네네. 그러니까 주가도 이미 그만큼 올라왔고 실적도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고평가냐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재평가를 받은 거예요. 지 가치를 그냥 제대로 받은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 영업이익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여기서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더 잘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뉴스만 보면 경기 침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경기 침체가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산다라는 뜻이고 물건을 안 사면은 물건을 안 만든다는 뜻이고 안 만들면은 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런 철강 관련주, 철강이 많이 안 팔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지금부터 눈부시게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유지하는 것도 벅차 보입니까? 어떤 쪽인 것 유지하는 같아요? 걸로. 유지하는 것도 유지하는 벅차 걸로. 보이죠, 그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얘들이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바닥을 잡고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반등이 나갈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나간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성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반등이 세다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세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근데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12,1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막 올라와갖고 27,000원 찍은 거 치고는 12,000원이면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니거든요. 비중도 10%면 딱 적당하고요. 그 말을 네. 반등이 만약에 17,000원, 18,000원까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청자님은 40%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죠? 아우,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는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큰 수익 난다는 생각보다는 적당히 내가 수익 보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실적은 증가를 했고 주가는 같이 네. 올라갔다가 지금 거기서 실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가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그 말은 네. 어쨌든 17,000원, 18,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고 여기서 주가가 더 안 떨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네. 주가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가면 뭐 해야 될까요? 무서워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더 살 자리를 봐야 될까요? 뭐, 더 살 자리를 봐야죠. 그렇죠. 더 살 자리를 보면 돼요. 어차피 주식은요, 안 물릴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손실을 네. 보고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결과를 수익을 내느냐, 결과를 손실을 내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매도 버튼 누를 때 손실이냐, 수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뭐 들고 가는 동안에 뭐 수익이 났네, 손실이 났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주가가 혹여나 떨어진다면서는 한 9,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렸을 때 분명 저기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럼 저기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매수가도 낮추고 비중도 늘려놓고 목표가는 15,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공시가 나왔어요. 네. 뉴스. 그 공시랑은 네, 뭐 아무 실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이런 뭐 아니, 주식 뭐 그럼- 압수수색이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더 좋은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걱정.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왜 저 네. 뭐 마트 갔을 때 콩나물 살라고 하는데 콩나물 가격 떨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죠. 네, 그거야. 그거랑 똑같아요. 주식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주식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마트에 장 본다 생각하세요. 그냥 가격 떨어지면 좋은 거지 뭘. 네, 그렇게 아, 생각을 네.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뭔 이유든 간에 그냥 가격만 떨어져라 더 살 테니까 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그 위니아 에이드 그 9,670원에 비중 30%인데요. 네, 이 공모주로 받아서 네. 자꾸 내려서 이거 계속 거래량 없이 내려서 제가 이거 추가 매수하다 보니까 비중이 좀 커졌거든요. 네, 비중 30%인가요? 네. 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지금 그거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네. 인간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고 하죠. 네. 지금도 시청자님이 스스로가 공모주 받았는데 추가 매수를 내가 하다 보니까 비중이 커져가지고 지금 뭐 힘듭니다 해놓고 추가 매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처지가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까지 추가 매수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어떡해요? 모든 투자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추가 매수는 제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하면 추가 매수예요. 그게 뭐 만능 물약 같은 느낌처럼 만능인 것처럼 그냥 자꾸 추가 매수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다 빠졌다. 이제 위니아이드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야 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안 빠질 것 같다.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싶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세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가하면서 하셨을 때는 그렇게 보여서 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냥 내 손실률 보기 싫어가지고 추가하면서 하면 손실률 줄어드니까 한 건데 거기서 더 빠지니까 손실률 더 커지죠, 그죠? 네. 손실 금액이 더 커지고 그런 안 좋은 네. 경험을 하셔놓고도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면 안 되죠. 지금은 머릿속에 추가하면서는 네 단어는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무슨 아.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예 그거를 네.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추가하면서는 더 이상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 네. 예, 정말로 이거는 다 빠졌다. 와, 이거 끝났다.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시청자님도 들고 나도 들고 남한테 보여줘도 야 이거 더 이상 안 빠지겠네. 전문가한테 이야기해도 안 빠지겠네라는 이야기가 누구한테나 나올 때 그때 해야 돼요. 아, 이거 그러면 네. 이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게 이게 거래량을 모르죠. 동반하면서 모르죠. 양대 양봉이 네, 그런 해야 거랑 되나요? 상관없어요. 장대 양봉 거래량 이런 거 상관없이 뭔가 좀 이렇게 더 이상 안 빠지고 가격이 방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네. 방어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개월이든 그 가격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 가격에 뭔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 해보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자리들을 볼 때까지는 놔둬야 되는데 하루만 조금 양봉 나오면 추가하면서 하고 조금 올라올 것 같으면 추가하면서 하고 아우 조금 빠지면도 추가하면서 했다가 이러니까 지금 비중만 커져가지고 추가매수를 얼마나 더 하시려고 그래요? 돈이 많으세요? 아니요. 네, 추가매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워렌 버핏 투자법이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매수해서 오랫동안 가져가라라는 것은 워렌 버핏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 투자법은요. 회사가 샀는데 주가를 내가 샀어요. 떨어져요. 그럼 더 사요. 떨어지면 또 더 사요. 떨어지면요. 네. 또 사요. 떨어지면요. 또 사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완전히 뭐 망가질 것 같으면 회사를 사버려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돈 주고 붙여가지고 회사를 살려요. 그리고 주가를 띄워 올려가지고 팔아먹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잘못 배워가지고 추가하면서 하세요. 떨어질 때마다 추가하면서 하세요. 뭐 1% 떨어지면 1% 추가하면서 하세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투자법이에요. 추가 매수는 정말 지켰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네.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주식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런 거 잘못 추가하면서 하시다가는 정말로 계좌가 복구가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동안 본전 찾는다고 계속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손대지 네.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네. 이런 신규 상장주는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그 제가 그러니까요. 경고한 게 신규 상장주 사지 마라, 추가매수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보면요. 정말 네. 입이 진짜 침이 마르도록 해요. 네. 신규 알고 상장도 있는데 사지 말고 추가매수 좀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거든요. 하지 말란 것만 안 해도 진짜 손실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거 꼭- 이게 지금은 정말 정답이 없어요. 신규 상장주는 얘가 상장될 때부터 고평가로 엄청 비싸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 신제품 생각하신대요. 신제품 어때요? 할인 있습니까? 없어요. 제일 비싸게 팔아요. 그죠? 근데 네. 2월 상품들은 어때요? 점점 싸게 팔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니아 에이들은 지금 신규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그냥 가격만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비싼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는 시장에서 굴러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뭐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예요. 그러면 네. 첫 번째, 안 샀으면 될 걸 들고 있으니까 같이 구르면서 고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안 샀으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어디 한번 굴러봐라 하면 될 거를 지금 네. 들어가셔가지고 어디 같이 한번 굴러보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라고 제가 뚜렷하게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은 주가가 충분히 빠질 때까지는 잊어버리자라는 정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회사가 네. 일단은 뭐 적자가 나는 기업은 아니고 흑자가 나고 있고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다 네. 보면 이 영업이익,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가치랑 가격이랑 만나는 딱 상충하는 어떤 가격이 오면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버텨요. 아, 그 말은 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위니아이들을 어떤 특정 가격이 되면 싸다고 생각하니까 막 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격에서는. 그러니까 네. 가격이 방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전화를 네. 다시 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추가 매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날이 네. 올 때까지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사지 마라는 거예요. 상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고 혹여나 반등이 나온다면 8,000원쯤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예상치 못한 이상 급등을 언제든지 있을 네.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믿고 상담했는데 아유 이런 거는 뭐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상한가 갔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급등은 어느 종목이든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호재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가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서 갑자기 8,000원, 9,000원까지 올라오면은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를 잘못했던 것을 돌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정리하시는 게 네. 맞는 거죠. 아, 네네. 네, 그때 비중을 줄이시고 반등이 없다면은 그냥 충분히 끌고 가세요. 한 5,000원쯤 되면 아마 바닥 잡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한번 흘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방금 상담을 좀 길게 했는데 왜 제가 길게 했냐면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청약 이런 것들 관심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거 잘못 잡으면 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청약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거 뭐 몇 주 안 줘요.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괜히 물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비중만 커지거든요. 제발 신규 상장주는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아이고,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서.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케미칼이 23만 1,000원에 500주 30%요. 23만 1,000원에 30%, 30%. 500주, 예, 예. 30%꽤 아니, 많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추가 매수를 14만 1,000원에 할 때 하려다 무서워서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좁게 더 허머 들란가 얼마까지 갖고 가야 할는지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부탁을 하셔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어가지고 일단 지금 당장은 예.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흐름이라는 예, 게 쉽게 깨지지는 않거든요. 예, 예.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스포츠 같은 것도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기 흐름이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대화를 할 때도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막 흐름 깨는 소리 예. 하면은 분위기 깨는 소리 하네 그러잖아요. 막. 그런 예, 거랑 예. 똑같아요. 이 주가라는 것도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흐름을 다른 말로 주식시장에서 뭐 전문가들이 전부 다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추세라고 표현을 해요. 이 추세라는 예, 게 지금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얘는. 그 말을 예, 예. 이 흐름이 끝나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TV를 한번 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까만 선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어놨거든요. 예, 보니까 예, 주가가 오르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지 맘대로 움직이곤 있는데 근데 예. 요 까만 선 이렇게 방향으로 쭉쭉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냥. 예. 요 흐름대로 그냥 쭉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계속 내려가요. 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전환될 때까지 전환이라는 말은 결국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뒤쪽에 이렇게 제가 상승하는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려놨죠, 그죠? 요렇게 예, 예. 올라가는 그림이 조금이라도 보여져야 돼요. 그럼 저런 그림은 캔들 하나, 그러니까 하루의 주가 움직임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 예, 예. 며칠, 1주, 2주, 한 달은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예.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그 속에 있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내려가고 예.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안에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늘 좀 올라오면 아이고 올라온다 추가 매수해야 되나 뭐 내일 조금 내려가면 아이고 떨어진다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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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가 매수 안 해요. 네, 절대 이 흐름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여기서 흐름을 전환될 때 하는 게 좋고요. 일단 시장이 만약 바닥 잡는다면은 만약 제 생각대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아마 12만 5천 원까지 한번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저렇게 밀리면 아, 추가 네. 매수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저기까지 네. 밀리지 않으면 15만 원대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러면 흐름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 예. 15만 원에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는 가격을 보고 하지 마시고 한 6개월 정도나 4개월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지금 털어야 하나요?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고 가세요. 이거는 들고 가서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잘만 하면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홀딩 하셔가지고 시간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20만 원까지는 올라오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자리 잡는지부터 먼저 봅시다. 한 단계 한 단계 예, 예, 앞에 있는 알죠. 것부터 처리합시다. 맞습니다. 예. 자, 강연회가 또 이번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언제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김현구 멘토님과 김두호 멘토님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들어보시고 지금 같은 장에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종목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을 전화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상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 프로젠요. 네. 1,830원에 15%요. 1,830원에 15%요. 네. 네. 일단 A프로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요즘 최근에 적자가 나고 있죠, 그죠? 네. 일단 뭐 적자 나는 거는 기업이 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업은 흑자만 나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자는 날 수 있어요. 나도 돼요. 근데 그게 지속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적자가 날 수도 있죠. 뭐 과한 투자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영업 환경이 바뀐다든지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 영업하기가 되게 힘든 시기 아닙니까? 이자도 많이 내야 되지,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 있지, 사람 쉽게 못 자르지, 환율 높아져 있죠, 재료 사오는데 비싸지.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적자 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3년, 4년, 5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도태돼야 되고 부도가 나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회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가 문제지 이렇게 1년 적자가 났다라는 거는 시청자님이 아이고 적자 났으니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이유까지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적자 가지고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약바이오가 막 실적도 안 좋고 매출이 0이고 영업이익이 완전 맨날 적자 막 지속으로 막 4년, 5년 이렇게 적자 나는 기업도 있고 가진 돈도 없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은 그래도 가진 돈도 있고 버틸만 해요. 그래서 사실 주가만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이 특수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독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될 거고 더군다나 지금 뭐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고령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해집니까? 조금 이렇게 막 병약해집니까? 네, 병약해집니다. 점점 병에 시달리게 네. 된단 말이죠. 그럼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올 말 내년 초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 A프로젠 같은 기업도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제 요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적자가 났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 기업이 돈 없다고 유상증자한다면은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네. 결정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주가가 띡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추가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기업은 시장이 다 빠지고 나면 시장을 바닥 잡고 나면은 아마 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신 상태로 들고 가셔도 아마 본전 이상은 찾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뭐 물론 올라올 때 추가 매수했으면 수익이 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들고 가도 본전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는 한번 떨어지거나 했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홀딩만 하시면은 본전 탈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본전만 찾으면 좋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홀딩 한번 네.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조금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일단 요 기업은 화장품 관련주죠.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가 16,700원에 10% 비중을 샀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화장품 관련주들을 중국 관련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중국 시장이 무너지면 매출이 뭐 박살난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국 시장이 큰 건 맞아요. 큰 것도 맞고 중국 시장에서
추가해서 약간 이렇게 무너지거나 위축이 되는 거 위협도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 선방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우려감이 컸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대낙폭이다, 저평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화장품 관련주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시청자님도 10%밖에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 매수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거 뭐죠? 다 떨어졌다 싶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 떨어졌다 싶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 일단 지난 전저점이 6,000원짜리인데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충격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6,000원 이하로 한번 밀릴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과한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뭐 고민할 거 없다, 바로 추가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한 급락이 없으면 자리 잡을 때 이 자리에서 횡보하면서 3바닥 정도, 2바닥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줄 때 그때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되 지금 오늘은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추가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하락 때 또는 횡보 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할 때는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시거나 저는 비중을 30%까지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아미노 로직스라는 기업을 2,580원에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대응 없이 기다려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정말 바람직한 질문이죠. 대응이 없이 기다린다. 너무 행복합니다. 맨날 추가 매수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네요. 일단 이 기업도 실적이 코로나 이전에 적자가 나다가 코로나 터지고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코로나 때 잘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 거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기업을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네, 태조 이방원이네 그런 데 눈이 막 이렇게 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안 보여요.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도 없대요. 그런 거 날아가니까 에이 이거 팔고 절로 가야지 하면서 손절하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것이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좋다고 하는데 왜 안 올라가요? 또는 좋다고 했는데 왜 떨어져요? 라고 물어보는데 좋다고 했든 안 좋다고 했든 안 좋든 좋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거 좋다고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좋은 기업 잡으셨어요. 대신에 2,580은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낮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시장이 만약에 한 번 더 충격이 나온다면 이 종목도 아마 1,600원 이하까지 한번 밀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20% 또는 30%까지 이렇게 비중을 쫙 늘려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안 떨어진다면 이 자리 지금 1,900원짜리에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횡보한다면은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한번 해가지고 또 비중을 20, 30%까지 늘려놓으면요. 나중에 태조 이방원이니 전기차니 뭐 이런 것들 이제 안 가기 시작하면 얘들 또 이제 끌어올리면서 또 언론에서 뭐 전문가들이 또 좋다고 할 겁니다. 그때 주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팔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빠지면 또는 횡보하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56,850원인데요. 일단 디어유 글쎄요, 이것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사시면은 사실은 답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죠. 일단 영업이익은 잘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K-팝, 뭐 굉장히 여기저기서 막 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막 쏠리게 되고, 뭐 하이브니 뭐니 이런 데 뭐 관심 가다 보니까 디어유도 어떻게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사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신규 상장주는 이 2021년하고 2022년은요, 만약 주식 교과서가 나온다면은 신규 상장주의 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아마 역사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가 왜 뭐가 난인데 라고 하면요. 기업들이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들이 돈은 필요한데 돈을 투자자들한테서 이렇게 빨아당기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신규 상장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 쪼개가지고 상장시킨 거예요. 이것도 상장 저것도 상장 뭐 이것 다 밀어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부자가 됐지만 투자자들은 돈 다 뺏기고 지금은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건 역사에 아마 남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에 낚이신 분들도 저는 사실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것도 탈출하기 힘듭니다. 오늘 첫 상담이 신규 상장주였던 것 같은 두 번째 상담이 신규 상장주였는데요. 똑같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뭐 살려주세요, 손실 너무 커요 하지만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최소한 여기서 주가의 변동이 나와야 돼요. 뭐 급등이 나온다든지 급락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런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추가매수 더 이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추가매수 하신 것 같거든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홀딩하고 기다리시길 바라겠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2만 원 초반 또는 10,000원 후반대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면은 좀 자리 잡고 아마 K-팝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드라마들이 나오고 주기적으로 뭔가 음반이 나오고 주기적으로 아티스트들이 좀 뭔가 이렇게 또 확 이렇게 뛰어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BTS도 보면은 확 올라왔다가 잠시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 살짝 주춤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K-팝이라던가 이런 K-컨텐츠 이런 쪽들이 살짝 주춤한 상태이지만 다시 올라올 때 얘들 또 뛰어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그 전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2만 원 초 또는 10,000원 후반인 것 같다. 그래서 홀딩하시고 그때 됐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밀려 내려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테크윙 테크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400원에 30%예요. 11,400원에 30%. 네, 요거 무증해가지고 가격이 붙게 된 거예요. 네, 일단 11,400원에 30% 무증하기 전에도 비싸게 샀어요. 11,400원에 일단 비중도 좀 많으시고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에요, 사신 게.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가격으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 네. 그래서 이 가격을 유지시킨다면 탈출이 안 되고 가격을 한번 낮춰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비중이 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심적인 부담이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냐 없냐가 시청자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난 이겨낼 수 있어 하면 추가 매수 해야 되는 거고, 이겨낼 수 없어 하면은 추가 매수 없이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추가 매수 하세요 하고 전화 끊으면은 남일이 되지만 시청자님이 이제 내일이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시달려야 되는 사람은 시청자님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라 마라라고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해도 완전히 깔끔하게 손실 없이 나오긴 힘들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하면은 손실은 조금 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면 약간은 그래도 기회가 조금은 생긴다라는 특징이 생기는 거죠.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관점 잡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면은 사실 5,000원 정도 조금 이하로 빠졌을 때가 기회예요. 5,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5,000원. 시청자님은 무서워서 지금 물려가지고 반토막이 났네 하는 자리지만, 이걸 안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야 14,000원 하던 게 5,000원이네 하면 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 맨날 내가 물린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물린 게 뭔 상관입니까? 남들이 사줘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남을 생각을 해야지. 남들이 이걸 언제 구미가 당겨 할까? 언제 군침을 막 흘릴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실적도 잘 나오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는 기업이 5,000원까지 떨어지면 안 사고 어떻게 100입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이 정도쯤 가격이 떨어지면 구미가 당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시청자님도 저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은 같이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자리를 잡고 반등이 나온다면요, 제 생각에는 최소 8,000원대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봐요. 아,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하면은 8,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본전 또는 약손실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추가 매수를 안 하면은 조금 손실은 있지만 한 20%대 손실은 나겠지만 그래도 저기서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하실 거면 비중은 50% 이상까지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심적으로는요. 내가 그 종목에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박살나고 있는 내 손실 금액을 보면은 멘탈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5,000원 밑으로 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죠. 4,000원에 가까우면 더 좋고 3,000원이면은 금상첨화고. 어차피 네. 추가 매수할 거면 그냥 싸면 쌀수록 좋은 거예요. 100원에 하면은 매수가가 막 200원까지 떨어져요. 11,000원이 아니라 200원까지 떨어지니까 100원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아,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거면은 비중을 50%까지 이상 늘려버려야 된다. 추가 매수는 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관점을 아, 잡고 네.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MW 32,000원에 10%예요. 32,000원에 10%요? 예. 이게 네. 29,500인가 그때 네. 10% 정도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매도했는데 매도하고 난 뒤 계속 하염없이 내려가는데 네. 그때 추가 매수는 하고 싶어도 손을 묶어서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셔갖고 네.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KMW는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원, 2만 5천 원, 2만 원이 와도 사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드는 기업이네요. 별로 좋아 보이진 진짜요? 않아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5G예요. 근데 제가 맞아요. TV에서 5G는 망한 산업이다, 5G는 도태되는 산업이다, 6G가 온다, 6G가 이제 앞으로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한 2년 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3년 전인가 2년 전부터요. 그랬더니 수많은 유튜버의 채팅들이 무슨 5G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 6G를 이야기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5G 다 망했어요. 그리고 삼성도 이제 6G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5G는 지금 쓰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냥 그 통신사에서 소비자 기만해가지고 5G 해가지고 막 돈 이렇게 막 그 비싸게 요금 받아먹고 있는 거지. 사실 5G 쓸모가 없어요. 지금은요. 왜냐하면 통신망은 큰데 그걸 쓸만한 콘텐츠가 없거든요. VR이라든가 AR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통신이 많이 필요하겠지. 사물 인터넷, IoT 이런 거 하면 필요하겠지. 자율주행하면 컴퓨터랑 이렇게 막 연결돼야 되니까 또 필요하겠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산업이 뒷받침되면서 성장했을 때 통신이 필요한데 그 통신이 6G가 될 거고 아마 그건 좀 더 먼 미래가 될 거예요. 그러면 5G 이야기가 지금 나올 상황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요. 아니에요. 통신은 이미 5G로 되어 있고 6G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안에 컨텐츠를 산업을 빨리 육성을 시켜야 돼요. VR이라던가 AR이라던가 IoT,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육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5G 산업을 개척하겠습니다. 뭐 6G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자율주행을 개척하겠습니다. 우리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을 좀 더 주도해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좀 더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5G라든가 통신 쪽은 전부 다 지금은 말 안 나와요. 별로 이야기 나올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바닥을 잡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5G는 제가 제발 좀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던 건데 그걸 여기서 사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거고 지금은 당장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있어요. 항상 주가가 그냥 허건날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올라와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떨어졌지만 시장이 또 반등 나오거나 하면은 다시 한 28,000원, 9,000원까지 올라올 겁니다. 저는 그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난 다음에 6G에 대한 투자 관점이 좀 생기시고 나면은 정말로 이 뭐 통신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 가지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는 좀 시기상조였다고 봐요. 그러면 반등 들어올 때 그때 매도하는 게 추가 매수 안 하고 반등 들어올 때 매도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반등이 안 들어오고 그냥 쭉쭉 밀린다면은 저는 10,000원에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10,000원이면 솔직히 저는 매수하고 싶어요. 지금은 매도해. 그럼 지금 매도해야. 10,000원까지 빠진다고 정말 장담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매도하는 게 맞는데 저도 장담 못 해요. 그거는 10,000원까지 빠진다고는 몰라요. 내일 갑자기 급등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싸움인 거예요. 10,000원까지 빠지면 지금 파는 게 낫지 않나요? 10,000원까지 빠지면 지금 파는 게 낫죠. 근데 안 빠지면 지금 안 파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0,000원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할 테니까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 반등 나오면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29,000원 이상에서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냥. 네. 네, 그렇게 투자하시길 바라고 종목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연결돼서.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지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네. 22,600원에 20%. 22,600원에 20%요. 네네. 두산 이것도 제가 상담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과거에 이것도 제가 여기 10,000원 여기 있을 때 10,000원에 있었을 때 더 이상 안 간다 또는 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파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급등이 나와가지고 또 욕을 먹었던 기업이에요. 우리 시청자들은요 전문가 욕하는 게 삶의 낙인가 봐요.
그냥만 냈다 욕하는 거예요. 저는 저기서 올라가더라도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팔아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셨어요? 올라가면은 틀렸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제가 사지 마라 이건 이제 더 이상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원전이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데 원전 관련 기업이 올라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탈원전 때문에 지금 뉴스를 보시더라도 아실 건데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지금 거의 뭐 세계 최강 수준이었다가 뒤처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인력들이 다 빠져나갔대요.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근데 한동안 멘토님 저기 질문 보다가 잠깐 네. 내가 놓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그렇게 사이에. 자꾸 원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원전 지금 다시 복구되려면 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주가만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으니까 이건 이제 과매수 구간이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으면 세력들이 팔아내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이거는 뭐 원전 이야기 말고도요. 그래서 올려놓고 팔아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개미들이 딱 그냥 물리는 구간이고 중간에 제가 두산중공업 상담 많이 받았을 때도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거 다시 올라온다. 올라오면 22,000원까지 올라올 때 개미들 또 살 거다. 그때 파세요. 그 개미들한테 팔고 그 개미들이 이제 물리게 만들면 됩니다라고 상담까지도 했었어요. 그게 제가 몰렸네요. 네,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상담 받았던 분은 시청자님한테 팔았고 시청자님 이제 사가지고 이제 물려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게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네가 가져가라 하다가 마지막 딱 들고 있는 사람이 그냥 깨꼬닥 하는 거죠. 정말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고요. 당장은 원전 이야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을 활용하는 정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원전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당장은 올라가기 좀 힘들고 주가가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그 말을 지금은 얘가 떨어지는 추세에 놓여져 있고 떨어지는 추세에서도 그냥 주구장창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 한번 나와줄 때 만 한 6,000원, 7,000원까지 반등 나오면은 전 타협 보고 그냥 손실 나더라도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게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아예 진짜 깊게 빠져버리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제가 오늘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어차피 추가 매수 할 거면 그냥 깊게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매수가를 확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 할 거면 아마 9,000원 정도나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뭐 추가 매수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냥 홀딩 하셨다가 18,000원대 매도하시는 것을 조금 목표로 잡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전망이 안 좋은가요, 이게? 전망은 회사 10년을 전망이? 봤을 때는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원전은 더더욱 발전할 거니까요. 전망은 좋은데 당장을 보자는 거죠. 당장 힘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당장이 힘든 거기 때문에 전망은 좋다. 그런데 전망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을 지금 당장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기아고요.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기아 자동차, 기아. 기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5,000원에 10%. 85,000원에 10%요. 네. 이게 실적도 좋고 그런다는데 자꾸 빠져서 그냥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을 타도 되는 가격인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니요. 가격은 절대로 물 타면 안 되는 가격이고요. 그냥 둬야죠. 그리고 실적이 좋은데 빠지고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가고 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기업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경기 침체가 선반영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실적은 선반영이 진짜로 돼요. 실적은 미리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거랑 별로 상관없고요. 현대기아는 지금 위기예요. 지금 사람들 자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기아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엔화가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엔화,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가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인플레이션 감축복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 이런 것들도 현대기아가 아니라 지금 자국 거,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거, 독일은 독일 거, 일본은 일본 거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기아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주가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위쪽에서 고여 있는 상태고 내려가게 되면 반등 한번 나와줄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거지 추가 매수를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뭐 더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고 그냥 홀딩 하시면은 반등 나올 때 아마 75,000원대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주 관련주는 전 투자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추가 매수 고민도 많이 하시고 지금 내 기업이 괜찮은가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신데요. 어렵지 않아요.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앞으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산업이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 산업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상상을 한번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면 내 기업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먼저 전망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 오늘 꼭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